T스플라인 모델링을 하는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 T스플라인 기본 형상 개체를 통해 이것을 변형하여 원하는 형상으로 수정해가는 방법을 통해서 하트볼을 그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T스플라인 기본 형상 개체는 7가지나 되는데요. 오늘은 상자 개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메뉴에서 상자를 클릭합니다. 솔리드 기본 개체를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T스플라인 기본 개체를 그릴 때에도 가장 먼저 해줘야 할 일은 개체를 그릴 좌표 평면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XY 평면을 선택한 다음에는 중심점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입력 필드에 50 입력한 다음에 탭키를 누르고 또 50 입력하고 탭키를 눌러 가로 세로 길이를 지정해주고 클릭하거나 1초 정도 기다리면 높이값을 지정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높이값은 10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상자 작성 대화 상자의 확인 버튼 또는 엔터를 눌러주면 완성이 되는데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입력한 값들이 올바르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완료를 해주면 좋습니다. 우리는 납작한 사각형 모양의 찰흙덩어리 하나를 준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것을 조물조물 누르고 잡아당기면서 모양을 변형시키면 됩니다. 지금 이 덩어리 하나를 복사해서 백업 개체를 만들어 두고 시작할게요. 검색기에 있는 본체 카테고리를 확장해서 본체 1을 선택 후 컨트롤 C를 눌러주고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쉽게 복사 개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자리에 복사할 것이기 때문에 복사한 백업 개체는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모음의 수정 메뉴 대표 아이콘을 누르거나 수정 메뉴를 드롭다운해서 폰 편집 도구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뷰큐브는 평면도를 클릭해서 평면 뷰로 맞춰주시고요. 평면 뷰에서 모서리 이동만을 이용해서 하트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도구 모음의 선택 메뉴, 선택 필터, 통과하여 선택 옵션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체크 해제되어 있다면 체크를 해주세요. 폰 편집 대화 상자의 옵션들은 저와 동일하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택 필터 항목을 설명드리자면 요소 선택 시 편의를 위해 지금 선택되어진 꼭지점, 모서리, 면이 모두 선택 가능한 옵션 외에도 필요시 각 요소 선택 옵션들을 통해 꼭지점, 모서리, 면, 본체 각각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선택해놓고 작업하면 좋을 때도 있지만 입문자분들은 선택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요소마다의 각 선택 옵션들을 이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은 모서리만 이동한다는 제한사항을 두었으므로 모서리 선택 옵션에 두겠습니다. 요소의 선택은 드래그와 클릭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개체의 경우는 클릭만으로는 평면 뷰에서 안 보이는 하단 모서리까지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드래그를 통해서 하단 모서리까지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모서리를 선택하면 나오는 조작기에 사각형 모양 이동키를 잡고 원하는 위치대로 이동시켜 줍니다. 왼쪽 볼록부를 만들었으니까 하트의 오른쪽 볼록부가 될 모서리도 대칭이 되도록 적당히 이동시켜 줍니다. 이 모서리도 이렇게 이동시켜 주고요. 세로 가운데 모서리 중 하나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된 모서리가 모두 선택이 되는데 이것을 루프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 모서리를 Y축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양도 하트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적당히 위치를 잡아주세요. 모서리 간의 간격이 좁을수록 좀 더 엣지 있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트 모양에 가깝게 세밀하게 편집을 해줍니다. 뷰큐브를 돌리거나 Shift 휠 드래그를 통해서 뷰를 돌려가면서 확인해 줍니다. 폰 편집 대화 상자의 확인 버튼을 눌러서 완료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트볼은 이 정도 모양에서 끝내고 연습을 위해 다른 제한사항을 두고 하트볼을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지금 만든 개체는 숨김 처리해 주시고요. 백업 개체로 만들었던 본체 2를 다시 활성시켜 줍니다. 이번에도 백업 개체를 만들기 위해 본체 2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하였습니다. 하나는 꺼두시고요. 다시 평면 뷰에 놓고 이번에는 모서리 이동에 더하여 스케일 조정까지 해보겠습니다. 스케일 기능을 이용하면 조금 더 빨리 하트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폰 편집 도구를 실행해 주고요. 가운데 모서리 중 하나를 더블 클릭해서 루프 선택한 다음에 Y축 아래로 살짝 이동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로 중앙선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는 X축 방향으로 스케일을 살짝 늘려줍니다. 이번에는 측면 하단의 양쪽 모서리를 동시에 선택해 줄 건데요. 한쪽을 드래그 선택한 다음에 Shift로 드래그 선택해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X축 방향으로 스케일을 축소시키고 적당히 이동도 해가면서 모양을 맞춰줍니다. 측면 상단의 볼록부 모서리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Shift 추가, 스케일 축소로 이렇게 양쪽을 동일하게 안쪽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중앙 측면의 모서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동만을 이용했던 아까와는 다르게 손이 좀 덜 갔고 대칭을 유지하면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트는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뷰 방향을 정면 보기에 놓고 중앙 모서리를 루프 선택해서 XYZ 축척을 늘려주겠습니다. 균일한 축척은 조작기의 원점에 있는 조작 버튼을 움직여서 조정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적당한 곡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뷰를 돌려서 어떤 아트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비교를 위해 본체 1을 켜고 본체 2는 이동 M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시켜 놓겠습니다. 확인. 뷰를 돌리면서 확인해 보면 아까랑은 다르게 모양이 측면 정면에서 봐도 자연스러운 하트볼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하트볼도 만들어 볼까요? 먼저 만든 두 개의 개체는 꺼주시고 백업 개체 본체 3을 켜줍니다. 마찬가지로 백업 개체를 또 한번 만들어 놓고 평면 뷰에 놓아줍니다. 이번에는 모서리뿐만 아니라 면 요소도 건드려 볼 거예요. 면과 모서리를 이동 및 스케일 조정해서 하트볼을 완성해 볼게요. 자유도가 더 생겼기 때문에 편집하기 더 쉬울 거예요. 폰 편집 도구를 실행해주고 면과 모서리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도록 모두 선택 옵션에다가 놓아주겠습니다. 다른 툴에서와 마찬가지로 윈도우 셀렉션을 통한 선택은 왼쪽에서부터 드래그를 하면 윈도우에 포함된 모든 요소들이 선택이 되고 오른쪽에서부터 드래그를 하면 걸쳐진 요소들이 선택이 됩니다. 일단 앞에서 만들었던 방식대로 평면상에서 하트 모양을 먼저 만들어 주었고요. 안쪽에 있는 4개의 면 아래쪽에도 면들이 있을 것이니까요. 오른쪽에서부터 걸치는 윈도우 셀렉션으로 선택을 해주고 스케일을 줄여주겠습니다. 뷰를 돌려서 보면 아래쪽도 함께 스케일 조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평면에다 놓아주시고요. 지금부터 조정해 줄 것은 이 외곽의 면들이 그 폭이 균일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거예요. 중앙에 루프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는 요 가운데 있는 모서리들만 선택해 줄 것이기 때문에 선택 제외를 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요소 추가는 Shift를 눌러서 할 수 있는 반면에 요소의 제외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거나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 부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모서리들은 X축 방향으로 스케일을 조금 키워주고요. 그 아래에 있는 모서리는 좌측에서부터 윈도우 선택 그리고 X축 축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모서리들을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조금 이동시켜주면 아까보다는 균일한 폭을 갖게 됐죠? 하지만 이 폭이 좀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려면 선택을 다시 한번 해주고 뺄 부분은 잘못 옮겨지면 컨트롤 Z로 실행 취소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제외 모서리를 선택. 이 상태에서는 위치를 살짝 위로 옮겨주고 스케일을 X축 방향으로 살짝 키워줍니다. 이 부분을 좀 옮겨볼까요?
좌우대칭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케일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균일한 폭의 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쪽도 우리가 선택을 윈도우 셀렉션 기능을 이용해서 위아래 선택을 동일하게 잘 선택을 했다면 아래쪽도 윗면과 동일하게 대칭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어야 됐겠죠?